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엠노 구매 SCM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기룡 상무입니다. 오늘 삼성 SD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인 AI 데이에 초대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SRM 인핸스먼트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들이 오늘 참석하신 회사 여러분들, 회사 또는 담당자분들에게 뭔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조 산업에서 DT 기반의 구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20년 동안의 업력을 가지고 DT 기반의 SRM을 어떻게 인핸스먼트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어떤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구매 역할이라고 사실 적어놨는데, 왼편에 보시는 글로벌 주요 공급망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실제로 경험하시고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이제 공급망 내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사실 전체 부문이 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구매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매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조 기업일 거기 때문에 구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생산의 연속성도 중단이 되고, 또한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구매 영역의 이제 리질리언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한 구매 수준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너무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모든 구매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업무도 효율화되고 업무도 자동화되는 이제 단계로 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구매하는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협력사, 공급사까지 확장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구매를 어떻게 더 혁신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고 또 혁신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제조 회사들이 구매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고민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사실 디지털 신기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템 마스터, 많은 회사 제조 기업이면 기본적으로 기준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런 아이템 마스터 관리할 때 중복되지 않고 일품 1코드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구매 단가 이런 것들이 이중화 관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품 원가 산정 같은 경우에도 이 부품 원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부품을 우리가 잘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이 부품 원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수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에서 받은 견적 같은 경우에도 견적 단가를 받으면 기존의 견적 단가하고 비교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인 구매 담당자 PC에 엑셀 파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기에 빠르게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발 구매가 필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재료비를 주로 관리하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품들을 이제 목표 재료비 형태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목표 달성 여부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작업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갖고 계신 거고, 각종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국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이제 디지털 신기술 DT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SRM을 어떻게 이제 인핸스먼트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구매 SCM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의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SCM 플래닝이나 엑스큐션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있고요.
이 부분하고 오른편에 보시는 SRM 영역이 아주 타이트하게 연동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RM 영역에서 이제 크게 영역을 나누면 Planning to Pay 그리고 Source to Contract, 이제 개발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EPI, ESI가 있고요. 하단에 이제 Supplier Life Cycle Management 해서 그 근저에는 이제 아이템 마스터가 당연히 이제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Planning to Pay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구매 요청을 PR을 받으면 구매하고자 품목에 대해서 일단 이 오토 PO로 자동으로 이제 뒷단에 후행 프로세스를 흘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오토 PO로 나갈 수 있는 PO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후속 프로세스인 이제 입고 예정부터 해서 검수 입고 인보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토 PO가 나갈 수 없는 품목이다. 그리고 단가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오른편에 보시는 뭐 RFX 입찰, 공급사 선정, 계약부터 그 후행 프로세스를 진행한 다음에 스파 PO 형태로 해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흘러가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재료비라든가 원가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필요한 회사들도 이제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프로세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협력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할 때 평가라든가 등록 이후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협력사에 대한 차별화 관리,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서플라이 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RM 영역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인핸스먼트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품목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PR에서부터 PO까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그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지능형 형태로 해서 원가 관리나 구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로는 뭐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분석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대시보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구매 프로세스는 저 왼편에서 보시는 사전 정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기본 잘 관리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속성, 단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중 협력사를 관리해야 되는 품목인지, 물량 배분을 해야 되는 품목인지, 뭐 터치리스인지 아니면 발주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PR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단가 계약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단가 계약이 필요하면 상단에 있는 일반적인 저희 입찰부터 해서 계약까지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스파 PO 형태의 그 프로세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단가 계약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단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저희가 다중 협력사가 필요한 건지 물량 배분이 필요한 건지에 따라서 다중 협력사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오토 PO 형태로 터치리스를 가기도 하고, 만약에 물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면 PO 확정 절차를 거쳐서 컨트롤도 오토 PO로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배분이 돼 있으나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량 조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요. 물량 배분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까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물량 배분한 이후에 PO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단가 계약, 다중 협력사, 물량 배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 프로세스가 원활히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산을 위한 지능형 원가 관리 및 구매 프로세스인데요. 크게 지금 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PI 단계에서 원가 최적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한 유형을 구분해서 그 유형별로 원가 산정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Enhancing Auto PO Processing이라고 해서 품목 오토 PO를 나가야 될 품목이 아닌지 그 부분을 추천을 해주고 그 후속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인 계약 단가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기반으로 아이템 마스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MPI 단계에서부터 원가 최적화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제 개발 부품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BOM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 BOM을 구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품목별로 이게 커머더티 부품인지 아니면 주문 제작품인지를 일단 구분을 해서, 커머더티 부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견적가를 협력사로 받아서 그 부분을 견적가를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 견적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은 오른쪽에 보신 바와 같이 과거의 PO 이력을 저희가 표준 단가 대비를 잘 관리를 하고 그 단가하고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RPA나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 시장가를 가져와서 그 단가를 가져와서 비교하고, 또는 저희가 AI 기반의 단가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AI 기반의 단가 추정한 단가를 비교해서 협력사에서 받은 견적가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단가를 비교해서 협력사의 견적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문 제작품인 경우에는 크게 이제 공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고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재료비 기반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가를 산출을 하고, 또한 이 가공비라든가 경비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레이트를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원가를 산정해서 원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공법별로 계산을 해서 재료비라든가 가공비, 오버헤드, 프로핏 이런 것들을 반영한 전체 원가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nhancing Auto PO Processing이라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PO 유형이 있는데 이 PO 유형 중에 오토 PO로 자동적으로 이 구매 담당자의 손을 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을 구분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라든가 마스터 데이터를 잘 저희가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하고 해서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크라이테리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 차원 축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팩터들이 이제 이 크라이테리어로 반영하는 게 좋은지를 추출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로서 PO 빈도라든지 사용자 패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크라이테리어,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efficiency 이펙트하고 볼륨 앤 프라이스 이펙트로 추출된 결과를 보시고요. 또 다른 이제 그 크라이테리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런 팩터 앞에서 우리가 추출한 팩터하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룹핑, 군집화하는 형태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각 품목별로 어떤 PO 유형으로 진행해야 되든지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PO 유형하고 우리가 앞서 나와 있는 이제 should be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방식, 어떤 PO 유형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추천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그 PO 유형에 대한 변화를 이제 추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계약 단가 최적화인데요. 이제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AI 기반의 단가 트렌드 분석입니다. 즉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에 대한 단가를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외부의 변수 데이터하고 구매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을 시켜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외부 변수들이 이 자재 단가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자재 단가를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AI 기반 단가 적정성 검토는 내가 협력사에서 받은 견적가, 각 품목별 견적가가 외부 시장가를 통해서 우리가 크롤링 해온 외부 단가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협력사의 견적가 자체가 적정한지를 판단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뮬라 기반의 단가 계약은 작년에 이제 납품가 연동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원자재 시향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자재 단가가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정의된 계약 관련된 포뮬라, 이건 이제 원자재하고 관련된 포뮬라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계약 단가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AI 기반의 아이템 마스터 관리인데요.
그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 보통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아이템 마스터 관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신규 아이템이 등록이 될 때 이 부분들을 AI 기반의 유사도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 아이템이 기존에 있는 아이템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체번을 해야 되는 아이템인 건지를 추천을 해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중복된 아이템이 체번되지 않도록 사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유사도 상시 분석은 신규 분석 그러니까 신규 체번된 품목뿐만 아니고 기존에 수만 개의 부품이 이미 체번돼 있을 텐데 이런 부품에 대해서도 품목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유사도 기준을 설정해서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얼마만큼이 중복되고 유사한 아이템이 있는지를 추출해준다, 모니터링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러한 유사한 아이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체 코드로 매핑을 해주고 카테고리를 다시 정비해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템 마스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시보드입니다. 이미 사실은 많은 회사에서 뭐 BI라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그 대시보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구매 솔루션의 독자적인 이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시보드 안에서도 실제로 그 구매 SRM 솔루션뿐만 아니라 ERP, 기타 뭐 MES라든지 레거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가져와서 필요로 하는 이제 우리 시각화 컴포넌트, 뭐 차트라든지 필터라든지 피벗 테이블을 생성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하고 사이즈 조정해가지고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시볼 구현을 통해서 조직별로 구매 요청 추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구매 그룹별로 요청 비중을 본다든지 해서 한눈에 빠르게 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 원가 측면에서도 이제 원가 구성 항목별로 비중이라든지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빠르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엠노는 20년 동안의 이제 업력을 가지고 SRM 자체에 대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 또한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왼편에 보시는 것과 같이 AI 기술을 8건이나 특허를 갖고 있는 이제 또 디지털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봤는데 AI 앞서 말씀드린 AI 기반의 아이템 마스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현대 자동차, 현대 계열을 포함해서 지금 현대 오일뱅크, 한화, 포스코 등 뭐 많은 이제 아이템 관리가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 회사들에서 지금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베이스의 포캐스팅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OL, 홈플러스 또 식품 회사들의 적용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이제 부품 원가 추천이라든가 견적 분석 추천 이런 부분들도 LG 계열을 포함해서 한화, 풀먼 등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 소개를 원하시면 저희 지금 밖에 마련되어 있는 부스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각 사별로 어떻게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